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해서 올린 영상은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즉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될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수행평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하에서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야 되는 대상인 친구들은 한국사 3학년 친구들, 세계사 3학년 친구들, 그리고 동아시아사 2학년과 3학년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을 6대4로 잡고 있습니다. 6대4로. 지필평가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지필평가 선생님 무조건 시험 2번 봅니다. 선생님은 시험을 3번 보라면 3번 보고 4번 보라면 4번 보겠지만 인간적으로 너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학교는 시험을 2번까지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고사와 2차 고사로 나눠서 볼 건데요. 선생님 시험은 조금 악명이 높습니다. 우선 기존의 시험 범위를 당연히 다음 시험 범위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수능은 당연히 전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 1단원 공부한 거 1차 고사 때 써먹었다고 1단원 공부한 거 다 까먹고 2단원 공부하고 3단원 공부한 거 기말고사 때 써먹을 거면 뭐하러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은 그냥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험 범위는 당연히 시험 범위 포함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2차 고사의 경우 거의 교과서 전 영역이 시험 범위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전 걸 까먹을 거면 솔직히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노동이에요. 이전 걸 까먹고 그냥 현재 있는 걸 외워가지고 점수를 맞추겠다. 노동입니다. 그건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학습을 해야지. 얘들아, 운동도 마찬가지야. 왜 헬스장에서 헬스를 할 때 개인 PT를 붙여가면서 트레이너에게 정확한 운동 방법과 운동 자세를 갖추려고 하겠어? 백날 첫날 페지를 그냥 지 멋대로 해가지고 어디가 펌핑이 오는지 어디 근육이 커지는지도 모르면서 운동을 할 거면 그냥 노가다판에서 벽돌이나 나르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몸을 키우고 싶다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여러분들 역시 기존의 것을 까먹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도 복습해 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쌓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시험 범위가 국한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상함을 느끼고, 시험 범위가 전체인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대신 장점을 한 가지 얘기해 주자면, 선생님은 변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영역, 예컨대 2학기 2차 고사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5단원과 6단원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면 5단원과 6단원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도 주로 출제하겠지만, 그 전 시험 범위였던 1, 2, 3, 4단원은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하고 이렇게 대표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중심으로 낼 겁니다. 즉, 기존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데는 그 전에 봤던 선생님의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든지,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준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주관식은 조금 다릅니다. 주관식은 수능에선 지금 주관식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능에선 모두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학교 고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고사에서만 존재하는 주관식 영역의 시험 범위는 당연히 선생님이 그때 가르친 시험 범위로 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술형 2학기 2차 고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학기 2차 고사의 객관식 시험 범위는 교과서 전체가 되겠지만, 2학년 2학기의 주관식 시험 범위는 그 시간, 그러니까 즉 2학기 1차 고사가 끝난 이후로 가르친 영역, 예를 들어서 교과서 5단원과 6단원 이런 식으로 국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의 시험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관식의 서답형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는 다른 선생님과 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선생님이 단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서답형 평가 넣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개념이나 또는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서술형 평가로 제시할 거고요. 지금 현 3학년들은 선생님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현 2학년들은 선생님과 시험을 같이 봐봐서 알죠. 선생님 시험의 채점 기준은 굉장히 자세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쓴다면 부분 점수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채점 기준을 잡기 때문에 만점을 받기 힘들지만 반대로 빵점을 받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아는 것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서술형 평가에서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1등급을 받았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문제의 수준은 평가원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준하여 낼 것입니다. 이것은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살펴보면 2학년 모의고사가 3학년 모의고사보다 매우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고 최소 3학년 수준으로 낼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2학년 모의고사도 당연히 기본 문제로 풀어봐야 되겠지만 3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필평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수행평가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전체표를 선생님이 수록을 안 했네요. 일단 수행평가는 선생님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여기 있죠? 미안해요. 자, 수행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와 수행평가가 프로젝트가 뭔지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논문 써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정말 존나게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될 거라면 당연히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논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써보려고 하는 건 뭐 진짜 거창무비한 그런 논문이 아니라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지 수박의 껍질이라도 핥아보고 비슷한 식으로 연구 보고서를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 이 영역은 실제 논문을 쓰는 과정입니다. 기초지식,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역사에 대해 논문을 쓴다고 치면 역사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수준이 아니고 존나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연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문헌을 이 관련된 문헌들, 사료들, 이런 수많은 자료들을 조사와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모아놨던 이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연구 문제와 방법을 이용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 연구 수행에서 나왔던 결과, 이것을 논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리서트를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의 초고, 앱스트랙트라고 얘기합니다. 앱스트랙트를 작성하는 과정까지가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학술지나 학회지에 보내게 되죠. 우리는 이 전체를 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전체를 하려면 선생님은 수업 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이것만 붙들고 있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것은 다음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 연구 문제 설정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맞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부특기 사항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연구 문제 설정에 있어서 최대한 자신의 진로와 비슷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역사, 특히 한국사, 동아시아사, 특히 베리 특히 세계사는 프레임이 굉장히 넓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힘드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한국사에서 의사 관련된 진로, 의사의 진로와 보건계열 진로와 관련돼서 인물이나 상황을 찾아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허준이라는 사람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여자 의사였던 대장금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태양인 이재마라든지, 또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료 시설을 제공했던 해민서라든지,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내 진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은 더 방대하고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과 선택자들이건 문과 선택자들이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진로를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무슨 개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쵸? 이 개론 1단원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개론 2단원은 윤리예요. 즉, 이 개론, 다시 말해 이 학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또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가를 배우는 게 1단원이라면 2단원은 그렇다면 이 학문의 탄생에서는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가지고 탄생하였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게 윤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년에 선택 과목 박람회에서 분명히 이 두 과목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윤리학 사상과 세계사. 다만 역시 윤리학 사상과 세계사 그리고 경제까지는 어렵다. 사회탐구 9과목 중에 실제로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뭐 세계사는 암기 과목이고요. 많이 외우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실제 수능보다는 뭘로 더 많이 가요, 대학을? 그렇죠. 종합전형으로 많이 가잖아요. 학종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강남이나 뭐 대전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서 날고 기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재수생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을 하고도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과목이 어려운 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연구문제 설정은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회고특기사항을 꽤 잘 써주는 편이라고 자부를 하고, 이 선생하기 직전에 하던 짓거리가 학원에서 학생부 사기쳐가지고 팔아먹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 나름대로 괜찮은 회고특기사항을 써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짜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논문을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진로와 맞는 교과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담임 선생님들의 역량에 크게 좌우가 되는 창체 활동의 기록보다 현재는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발전 과정을 거쳐나갔는지에 대한 문제가 실제 현재 학생부에서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 혜택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가지의 메리트를 챙겨갈 수 있다는 건 대학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자원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1과제가 연구 문제 설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진로와 맞는. 두 번째, 연구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 문제 설정한 것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찾아낸 지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가 어떠한 점을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 연구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러하더라라는 것을 작성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 여러분 나중에 레포트 쓸 때 분명 교수님이 참고 문헌 적으라고 할 겁니다. 참고문은 네이버 지식인 백과사전 요딴 식으로 적어가면 레포트 다 찍깁니다. 그냥. 지금 선생님과 과제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참고문을 쓰는 방법 다 있습니다. 1학년들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1학년 때 가르쳤기 때문에 2학년들은 좀 알겠지만 3학년들은 조금 부족할 거예요. 참고문헌 쓰는 방법 선생님이 다 알려줄 겁니다. 그 참고문헌 쓰는 방법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책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정보를 얻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세 번째 과제입니다. 자,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했고 참고문헌까지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논문의 초고인 앱스트랙트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초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 논문을 거의 총정리해서 간략하게 썼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르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부분은 딱 그 정도예요. 즉, 이 초고 작성과 이런 부분은 뭐 선생님과 함께 교실 안에서 할 수 있겠죠. 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찾고 자료를 조사해서 초고를 작성하고 연구 수행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평가가 될 것입니다. 투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본다면 교과 내용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적절하게 연계하였는가 1과제였죠. 1과제. 두 번째, 프로젝트의 논제와 방향을 제대로 만들고 설명하였는가 아까 말했던 리설트입니다. 2과제였죠. 그 수집하고 분석했던 자료에 대한 출처를 잘 밝혔는가 3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총평, 초록을 잘 작성하였는가 네 번째 과제였습니다.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수행평가는 조건 만족형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걷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도 그리기 수행평가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A4 용지에 성의 없이 지도만 그려왔지만 어떤 친구들은 A4 용지에 채색까지 해가면서 사회과 구도를 거의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으면 지도를 그린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색칠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퀄리티가 어떻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했다면 선생님은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만점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수행평가로 분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수행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교 1등과 전교 100등의 성과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물에서 차이가 난다 해서 전교 100등도 근데 전교 1등이 오히려 노력을 안 할 수 있고 전교 100등은 오히려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능력이 안 돼서, 머리가 안 돼서, 실력이 안 돼서 지금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내가 훨씬 더 저 사람보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이 잠깐 끄적거린 것보다 못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못한 점수를 받는다면 선생님은 그것은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교 100등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행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조건 만족형, 선생님이 제시한 조건만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최대 점수를 주는 방안을 많이 고려하고 실제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분할은 지필평가에서 하십시오.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잘 서로 도와가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진로에 대해서 잘 찾아 나가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를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행평가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학습지와 활동지를 모아서 정리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사 내용인데요. 세계사에서 이런 학습지들을 선생님이 다 이렇게 매 시간마다 뽑아서 나눠줄 겁니다. 나눠준 걸 수업 시간에 말끔하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또는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의 참고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모아서 정리해 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잘 정리하고 잘 모아뒀는지 이걸 통해서 학기 중에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다 학습지가 다 있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이후에 오답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됐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행평가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시 잘했고 못했고 글씨가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다 모았고 다 필기했고 다 정리가 되어 있다면 조건 만족형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의 수행평가, 지필고사,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친구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그리고 나아가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은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여러분들 역시 선생님과 함께 올 한 해 1년 잘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